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고요. 관련 특히 열건 제출, 지적 재산 형성만을 발표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 수지 치밀 이런 것들도 좀 잠깐 연구를 했는데요. 몸의 특정 부분을 이렇게 자극하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거나 몸을 힘을 많이 쓸 때 부교감신경이 항진된다는 걸 알았는데요. 가벼운 자극으로 이런데 툭툭툭툭툭 특정 부위라도 괜찮아요. 계속 일정하게 살짝 자극을 주면은 이쪽 부분이 활성화되어서 몸이 이완된다는 걸 알았는데요. 무릎 관절 같은데도 이게 툭툭툭툭 손가락으로 치시면 이렇게 이완이 돼요. 몸의 굳은 부분에 대해서 목 같은 것도 툭툭툭툭 계속 자극을 이렇게 살짝 주면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서 이완이 됩니다. 그 부분이 딱 풀어지는데요. 하여튼 이런 이완 기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파로 할 수 있고요. 전파 자극으로 탁탁탁탁탁 이렇게 정기적인 자극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실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제 제품 그것을 만드시면 제 제품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일정 온도를 여기를 이렇게 띠를 둘렀다. 이렇게 특정 부분에 온도를 갖다가 띠를 둘러서 또 손목 부분에 손목에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살짝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이렇게 정기적인 부분이 건전지로 되기도 하고 110이나 220 또는 배터리에 따라서 하면 몸이 이완이 됩니다. 이것도 이런 기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목에다 둘러셔도 되고 이렇게 손에다 하셔도 발에다 하셔도 되는데요. 배에다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여기서 한방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쪽 엄지손가락 이쪽 부분을 누르셔갖고 이렇게 한방에서는 맥박을 재는데 이게 주요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관에 1분에 몇 초 이렇게 그 1분에 몇 번 뛰었는지를 봐갖고 고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맥박 뛰는 것을 가지고 횟수를 표시해주는 장치를 만드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마개 같은 거를 있다 그러면 그 안에 귀마개다 그러면 그를 귀를 꽂았잖아요. 그럼 여기 가운데가 빈 공간이면 음이 중폭돼 가지고 이렇게 아니다. 이거 여기 이야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귀마개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빈 공간을 넣으면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귀마개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빈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사이에 빈 공간을 여러 개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그럼 음이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귀마개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음을 차폐하기 위해서 집안에 되게 뭐 파티션 같은데 제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사무실 파티션에다가 쿠션 약간 뭐랄까 스폰지처럼 쿠션을 둬가지고 음을 흡수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티션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 이 비슷한 소재로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원리를 따라서 약간 음을 흡수해주는 이런 스펀지처럼 겉으로는 이제 스펀지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스펀지 같이 약간 부드러운 소재가 되어서 음을 갖다가 흡수하는 이런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딱딱하면 음이 반사가 되고 부드러우면 음이 흡수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파티션의 윗부분을 좀 늘려가지고 윗부분까지 소리가 안 들리도록 늘렸다 줄였다 밑부분도 늘렸다 줄였다 하는 파티션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음을 차폐를 제가 이렇게 병원 야전 침대, 군의 침대 또는 어떤 이런 부분데 소파 같은데 또는 자동차 의자 같은데 고밀도 탄력폰 쿠션, 자전거 안장에도 자전거 엉덩이 앉는 안장에도 되고요. 이런 원리로 고밀도 탄력폼이 아니더라도 돼요. 그래서 비슷한 소재로 해서 이렇게 하면 쿠션도 좋고 되게 안락하게 되는데요. 침대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소파 이와 같은 원리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제가 의자를 프레임은 괜찮잖아요.
컴퓨터 의자다 그러면 프레임을 놔두고 이렇게 그 엉덩이 앉는 쿠션과 등받이 쿠션을 교체하는 이런 의자를 만드시면 재기술이라 그랬죠. 그런 이렇게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자동차 의자도 그렇고 쿠션만 교체를 한다는 거죠. 그 고정 장치만 있으면 될 텐데요. 그다음에 소파 같은 것도 이렇게 소파의 매트 이렇게 아래 이렇게 엉덩이 앉는 부분과 이렇게 기대는 부분을 소파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런 그런 사업을 벌이시면 수많은 다양한 디자인이 있어서 소파가 되게 재미있을 텐데요. 이와 같이 프레임만 파는 이렇게 회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소파 프레임만 그래서 거기다가 쿠션을 갖다 결합시키는 이런 고정 장치만 있으면 이거 하시면은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불 같은데 이불천 구름섬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재기술이 되겠어요. 구름섬 충전자가 구름섬 아니더라도 원리를 따라서 옷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따뜻하거든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넣어준다든지 구조형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이런 소재가 틀린 천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재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유리창인데 플라스틱 방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탄 소재로 만들어도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안에가 유리창이고 겉에는 플라스틱인 경우 이런 경우를 만드시면 재기술입니다. YTN에 보도를 내시던데 제 걸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은 지금도 계속 광고 내고 있어요.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지방자치단체도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많은 국가단체가 광고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후로부터 카이스트도 그렇고 대기업들도 광고를 많이 내셨고 그 다음에 YTN의 제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기술이니까 아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민영사를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외국에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뭐 이렇게 CCTV를 갖다가 유튜브 동영상 화면처럼 해서 컴퓨터에 통합시켜서 100개든 200개든 볼 수 있다. 드론 같은 데 군에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동영상을 보게 될 텐데요. 100개든 10,000개든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거나 케이블 TV 같은 것도 TV 어떤 채널 나오잖아요. 100개 채널 일찍 그거를 유튜브 동영상 방송으로 틀어주는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오산시 통합센터, 서울시든 우리 중구청이든 어떤 데서도 서울시 중구청이든 어떤 데서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지자체 배상과 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에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게 CCTV를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보셔가지고 사물을 판별하는 이런 것을 보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 좌표 수저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고 바닷속 우주 지도 만드시면 제 기술이 이걸 기반으로 바닷속도 어군 탐지기에서 어디에 물고기가 출몰하는지 좌표 수저를 표시를 해 놓을 수도 있고 잠수부들도 서로 간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구조자, 어머니와 자식, 어떤 동호회 회원들끼리 등산 갔을 때 서로 간의 위치를 스마트폰이나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손목시계, 기타의 송수신 장치가 있으면 이렇게 서로 간의 위치를 확인해서 누르면 불빛이 번쩍번쩍 사이렌 소리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고 드론을 분실했을 때도 조정했을 때 서로 간의 위치 얼마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여기서 불빛을 번쩍번쩍 사이렌 소리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구조할 때도 좋겠죠. 이것을 군에서는 드론에다가 이 카메라를 달아놓고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 차량 이런 것들을 일련번호를 탑재해 가지고 각각 움직임을 분석해서 좌표 시야 방식으로 기록하고 특정 지휘관만 살상하는 특정 차량, 특정 공격 목표만 살상해 자동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전투를 할 때 전투 모드를 5개, 10개를 만들어서 자동 전투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시내하고 미국 안드리라는 업체에서 이거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드론 업체인데
빌딩 같은 데도 이렇게 어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해서 1cm나 0.1cm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해서 인식하고 드론에 또 물줄기 달아서 일정 간격 띄워서 특정한 부분만 청소하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소방도 하고 이거를 MBC 뉴스 투데이에서 멋대로 하셨어요. 이런 어떤 업체가 하셨다는 YTN에도 기술 많이 나오고 비행체다 그러면 이것도 뭐 드론이다 그러면 5군데 잡혀주고 그러면 지가 스스로 동향을 뿌리거나 또 전쟁도 스스로 자동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 차량이다, 로봇이다. 로봇 호텔 로봇도 5군데 지금 지가 돌아다니면서 배달하고 다시 돌아오고 차량도 자율주행 5군데, 10군데 배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 진공청소기 같은 것도 원형 진공청소기도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해서 가로 세로 높이 좌표 인식을 보고 입체는 부딪히지 않고 평면만을 달리는 기술을 쓰고 2군데 찍어 놓으면 딱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어른 장난감처럼 이렇게 RC카 방식으로 원형 진공청소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제 기술이다. 굉장히 전 세계로 대박칠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를 길이를 틀리게 해서 전파를 쏴서 골고루 익히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 전자레인지에다가 약간 뜨거운 열풍을 저렇게 불어가지고 같이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오븐기에다가 약간 온도를 30도씨가 좀 안 되게 해서 빵을 이렇게 발효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발효하는 기능. 빵을 발효할 때는 30도씨에서 안팎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더 이상 올라오면 익어버리거든요. 이스트균이. 그래서 그런 기능을 미니 오븐이라든지 오븐에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거에 이렇게 입체적인 방식으로 해서 자율주행 어떤 차량이다 그러면 사람이든 뭐든 갖다가 이것은 물류센터에서도 카메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물건의 종류를 인식해요. 그래서 어떤 물류센터, 편의점, 마트에서도 그래서 물건의 종류를 사람 딱 지켜보고 있다가 몇 개를 집었는지 보고 여기서 재고 관리가 됩니다. 마이너스 하시는 거죠. 다른 데로 가져가면 이렇게 경보, 계산대로 가져가면 자동 계산해 줍니다. 카드 얼마, 현금이 얼마, 계산원, 계산 시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어서 통보를 해줘요 문자로. 그다음에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해서 금고에 얼마 들었는지가를 이렇게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그 마트 안에 누가 들었는지도 정확히 이렇게 인식해서 볼 수가 있어요. 특정 범죄적인 사람에 대해서 차단시킨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도둑질을 했다 마트에서 이런 부분들 눈, 코, 입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파악하거나 사람 체질 가로 세로 이렇게 높이로 해서 자피아 수야 방식으로 CCTV도 모든 카메라 이렇게 보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망원경, 현미경, 디스플레이 장치. 뭐 TV라든지 모니터, 내 스마트폰 액정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화면을 표시하거나 신호를 송수신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위치 표시를 하거나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에서 이 3D 입체 화면을 할 때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됩니다. 또 몸체에 로봇이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로 비행체 같은 거 자기 자신의 몸을 좌표 하차 방식 인식해서 정기적인 힘을 오른쪽 왼쪽 이렇게 틀린 힘을 주거나 무게를 틀리게 인식하는 이 무게를 인식하고 이 무게를 인식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했을 때 그거를 프로그램 자동화 시킨다는 거죠. 숫자로 표시해 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정기적인 힘을 그때마다 자동으로 주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또는 특정 달리기 할 때도 오른쪽 왼쪽 틀리게 힘을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프로그램 자동화 시키면 대기술이 이것도 중대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 기술에서 로봇의 하체 관절에서 사족봉 로봇이다. 하체 관절의 밑에 부분에 정기적인 힘을 좀 더 많이 줘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이다. 다른 데하고 차별해서 전기선을 약간 두터운 걸로 주면 그 전기가 많이 흐르게 되어서 그것이 가능한데요. 또는 다른 데 전기선이 똑같은 굵기도 한 개 들어가기 2개, 3개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게를 인식해서 딱 그 정도의 힘만 발휘하도록 그렇게 내가 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많은 데서 이걸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무게를 측정해서 그 힘을 배분하는 이런 기술도 동일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입체를 인식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자율주행 차량이다, 로봇이다 그러면 입체를 인식해서 센서 방식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인쇄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 유모차 이런 것들을 다 몇백만 가지도 구별할 수 있어요. 입체 방식이면 사람마다 다 눈, 코, 입 틀리고 입체가 그 크기가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 카메라 인식 방식이 센서 방식보다 훨씬 더 좋다. 라이더도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라이더 방식도 그냥 카메라로 인식해서 입체를 인식해 가지고 자동차다 그럼 자동차 종류별로 분별하거나 크기도 다 분별할 수 있고요. 부딪혀 보면 그 거리별로 그 자동차 일반 자동차의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는지도 그 물체의 크기를 따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세로 높이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 입체로 인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공 감시망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하늘과 어떤 입체가 나타난 하늘 이것은 차이를 둬서 경보를 일으키거나 그것을 대공 방어를 한다는 거죠.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돼. 밤에 뭐 그 적외선 카메라나 이런 기타 카메라에서 입체가 나타나면 그 입체의 종류를 사람인지 무엇인지 판별하고 경보 올려주는데 동영상을 보내주는데 이 기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종류가 무엇인지 입체를 판별하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중국에서 주민등록까지 특정하던데 사람 얼굴을 봐서 그것도 제 기술을 사용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산시 통합센터나 서울시나 중구청에서 지자체에서 또는 112나 경찰에서 무단으로 이 기술을 뭔 배짱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시라. 반드시 지자체 배상이 들어가게 되고 관련된 통무들이 퇴직해도 구상권 청구 들어가니까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범법행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걸 보시고 계시다는 건데요. 입체를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럼 평면만을 다니 보도블록도 입체잖아요. 건물도 입체고 가로수도 입체고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로봇 같은데도 특정 것에 부딪히게 딱 입체가 나타나면 거기서 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상으로 해서 얘하고 50cm 떨어져서 1m 떨어져서 또는 10m 떨어져서 움직인다. 이런 기술이 나오고요. 사람별로 틀리게 할머니는 좀 더 이렇게 좀 더 멀리 멈춘다든지 자율주행 차량이 이런 기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체를 따라서 모든 사물을 분별하는 카메라 인식 방식을 사용하는 게 센서 방식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되게 그 프로그램이 간단하고 돈도 적게 든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은 평면길 오르막길 내려놓기 범위를 이렇게 정해놓거나 과속 방지도 이 정도는 정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보도블록은 특정 상황에서는 올라갈 수는 있지만 못 올라가게 하는 이런 장치 입체니까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뭐 지하 주차장 들어갔을 때도 건물인 기둥은 입체니까 부딪히지 않는다 이런 것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건 중대한 기술입니다. 이 카메라 인식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CCTV를 대신해서 캠코더를 대신해서 캠코더가 45,000원, 99,000원 하던데 거기다 적외선 모드를 좀 줘가지고 야간에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서 이번 CCTV나 모든 카메라에 불빛을 인위적으로 첨가를 시켜 안 보여요. 저녁에 이거 저도 CCTV를 운영하는데 바로 앞에 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불빛을 원하면 특정 상황에서 사람이 왔다 그러면 자동으로 불빛을 확 켜가지고 그거를 찍는 이런 기술이 있을 수도 있죠. 또는 인위적으로 계속 켜놓는다든지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일반 카메라에도 이 기능을 줄 수 있습니다. 뭐 망원경에도 줄 수 있고 망원 카메라에도 이렇게 불빛을 이렇게 인적으로 보내고 자동차도 야간에 이렇게 상대방 차량을 보기 위해서 불빛을 보내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낮에도 괜찮다. 빛을 보강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좀 더 풍성한 빛으로 광원을 그리고 풍성한 빛을 보내서 반사되어서 보는 것을 보는 것이 더 환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카메라 구조, 망원경 구조, 현미경 구조 이런 데서도 사용할 CCTV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인식과 연동을 해갖고 스마트폰 카메라가 사람을 찍을 때 야간 촬영할 때 자동으로 불빛을 이렇게 주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다.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셀카 촬영을 할 때 리모컨으로 또는 기타 카메라 구조에서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거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1분 시간도 설정해 놓을 수 있고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 그 다음에 그 카메라 인식할 때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서 프로그램 방식을 셀카 촬영을 위해서 1초 후에 5초 후에 찍히도록 시간을 정해 놓거나 또는 1분 분량 뭐 유튜브 쇼폼을 촬영하기 위해서 1분 딱 설정해 놓는 이런 그 시간 설정 기능도 있어요. 일반 카메라에도 시간 설정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관련된 동영상을 3분에 한 번씩 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기능, 또는 유튜브 같은 데서도 내가 관련된 동영상을 3분에, 그러니까 10분에 한 번씩 튼데 1시간마다 하나씩 틀면 내가 뭐 이렇게 방송국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어디서도 마이크로소프트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시간대를 설정해서 자동으로 그 프로그램이 틀어지는 기능, 이 방송국의 기능이 되는데요. 유튜브 같은 데나 또 넷플릭스, 이렇게 네이버 또는 어떤 카카오톡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디에서도 간단한 앱 방식으로 방송국을 만들 수 있는데 깔린 게 동영상이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그럼 하루에 시간대를 정해놓고 40개 틀어주면 그게 방송국 아닙니까? 정부에. 그렇죠. 이거를 1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홈쇼핑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또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유튜브면 유튜브 채널, 네이버면 블로그 홈페이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럼 뭐 돈 투자해서 혈안에 대해서 막 키우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채널을 판다의 개념을 주시면 케이블 TV 같은 데도 제 기술입니다. 케이블 TV도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 만들어서 동영상을 올려놓을 수 있게 하고 홈쇼핑도 할 수 있게 하고 광고도 올려놓고 수익을 배분하는 거 서로 간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좀 포털 기능을 좀 줘서 뉴스를 갖다 취급해 준다.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뉴스 종합 그쪽으로 자동 연결되게 하거나 검색 기관을 구글이 됐든 다음이 됐든 야후가 됐든 전 세계 다른 나라 검색 기관도 번역만 된다면 번역이 확실하다면 다른 나라 검색 기관도 보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래서 내가 검색하면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이 대신 검색해줘서 화면을 띄워주는 거예요. 구글 선택하면 구글을 띄워주고 다음 띄워준다는 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 세계 검색 엔진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쪽 엔진에 있는 정보를 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구글이면 구글 이렇게 자기가 일일이 검색하는 것보다 자동 검색해서 그 화면을 띄워준다면 전 세계 검색 엔진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 이 기술을 함부로 쓰셔서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좀 합시다.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네. 그 다음에 꽃 같은 거, 생화 같은 거 잘라서 팔잖아요. 거기다가 검색해서 다양하게 아트적으로 색깔을 입혀서 하면은 뭐 굳이 유전자 교배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품종 개량할 필요가 어차피 잘라서 죽을 건데 잘라서 이렇게 색깔을 입혀주는 나무나 화초 모든 풀에도 가능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뭐 흙이나 모래 같은 데도 자갈 같은 거, 마사토라든지 이런 것들도 금색, 다양색 연색을 해서 거기다가 장식을 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멘트하고 몰탈에다가 마사토라든지 각종 천연 자갈들을 입자화 또는 가루와 또는 입자화 시키거나 또는 이렇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색, 다양색 염색을 해 놓으면 현무암도 같이 마찬가지예요. 현무암을 입자로 만들거나 이렇게 자갈처럼 만들거나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은 컬러풀한 보다 건물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또는 붉은 벽돌이나 벽돌 소재를 같이 결합해 가지고 자갈처럼 가공을 해서 뭐 동그란 벽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각 벽돌, 이만한 미니 벽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공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콘크리트 건물 할 때 만들 때 타설할 때 넣어주어서 기초로 만들어준 그 간단하게 이어주는 결과를 해준다든지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동그랗게 만들 수도 있고 특정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벽돌처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도 될 수 있고 붉은 벽돌이나 가마솥에서 구운 이런 벽돌, 단단한 소재 벽돌들을 아주 미니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거, 그렇게 공급을 한다는 거죠. 동그란 모양, 네모 모양, 별표 모양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물을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가지고 시멘트 그것도 몰타라고 결합해서 건축물이 보다도 굉장히 화려해지겠죠. 모양도 각각 의도적으로 돼가지고 자갈 같은 거는 모양을 가공하기 힘든데 이거는 붉은 벽돌이나 단단한 소리 벽돌은 가공하기가 쉬워요. 콘크리트하고 결합해서 다양한 색깔이 나오게 돼, 다양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그것을 작은 입자 구조로 자갈 구조로 만들어서 콘크리트 현장에 콘크리트에 타설해서 빨리 공기를 단축시킨다든지 폐콘크리 같은 것을 이렇게 상태가 좋은 놈들을 결해서 거기 콘크리트 타설할 때 넣어가지고 그래서 빨리 공기를 단축시키는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도로 현장에도 이게 작은 어떤 천연 자갈 구조 같은 것들도 금색, 은색, 다양한 염색을 해서 도로 현장에도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 할 때도 또는 이런 그 천연 자갈들을 좀 잘게 부숴가지고 금색, 은색, 다양한 색에서 보도블록 만들 때 사용한다든지 넣어준다든지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붉은 벽돌 같은 것도 금색, 은색, 다양한 색에서 그런 컬러풀한 게 나오고 도로를 만드실 때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하고 같이 결합된 구조 가로세로가 들어가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도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구조형 알루미늄 웨블 같은 이런 것들을 콘크리트 아스팔트에다 조금 결합을 해서 햇빛을 받으면 그것이 눈이 녹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용 실리콘에 유리석용 코팅 제사를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이렇게 건축용 실리콘을 액상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건물의 틈을 갖다가 특히 그 욕실용 그레이징 실리콘을 건물의 틈을 메꾸는 크랙을 메꾸는 데 사용하거나 풀로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본드로 이런 본드 이런 풀에다 좀 섞어주거나 아니면 이걸 포스트잇 할 때도 섞어주거나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걸 결합을 해서 도배풀 플러스 건축용 실리콘 이것이 그 구조가 들어가거나 그렇죠. 액상으로 만들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굳지 않게 만들어주면 저는 건축용 도배풀 플러스 목공 본드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목공 본드하고 건축용 실리콘을 결합해서 제품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MDF 가구 만들 때 쓰는 MDF에다가도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곰팡이 너무 잘 써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MDF나 이런 데다가도 플라스틱 이렇게 잘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사이에 MDF를 넣어서 가구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플라스틱 사이에다가 하시든지 플라스틱에 붙여서 하시든지 에다가 어떤 원목 무늬, 실제 나무 무늬목이나 기존 각종 그 대리석 무늬 같은 걸 입혀가지고 플라스틱과 결합해가지고 그걸로 집안에 원목 패널로 사용하거나 패널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타일 구조로 사용하거나 그걸로 벽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걸로 바닥 소재 그 다음에 또는 방문도 만들 수가 있어요. 집에 문 있잖아요. 문. 네,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이그로시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그것이 그렇죠. 그게다 투명 플라스틱 판 안에 그런 무늬가 들어가고 그걸 이렇게 식탁판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가구용으로도 사용할 수, 가구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에폭시 같은데 이렇게 갈변이 잘 되잖아요.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 넣어서 제조하고 그런 갈변이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코팅도 여러 개 없주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투명 플라스틱 판에 잘 깨지지 않는 구조로 넣어서 에폭시를 얇게 넣어주면은 컬러풀하죠. 그걸 바닥 타일로 넣어준다든지 뭐 투명 플라스틱 같은 이런 종류면 다 돼요. 바닥 타일로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 깨지지만 않다면 투명 플라스틱 한쪽 면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에폭시가 그 안에 들어가서 타일로 만들어 놓거나 또는 벽체로 만들어 놓거나 아예 그냥 투명 플라스틱 판 안에 에폭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로 방문 소재도 만들 수 있고 시타판으로도 만들거나 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폭시가 적게 들어가면 무게가 좀 적겠죠.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에폭시와 결합한 장판, 에폭시와 결합한 벽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벽지에다가 구조형 알루미늄을 좀 넣어가지고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하는 경우 장판 같은 것도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서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단열 벽지 안에도 그 구정 알루미늄이나 비닐 소재가 들어가서 단열을 이룰 수 있고, 스티로폼도 이렇게 여러 겹으로 이렇게 두꺼운 스프로클을 만들고요. 그걸 결합 구조로 만듭니다. 그 안에 이렇게 비닐 소재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거나 해서 보다 단열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에폭시가 들어간 건축 내부 판넬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잖아요. 비스듬히 도는데 같은 그 볼 베어링, 그 부의 형태라도 안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면은 볼 베어링이 잘 돌아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볼 베어링이나 롤러 베어링 만들 때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타이밍 벨트나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자전거 체인의 윗면보다 약간 넓게 만들고 두껍게 만들면 잘 벗겨지지 않고 힘이 잘 전달되는데요. 이때도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망코를 넣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부품, 자동차 부품, 선박, 또 우주, 항공, 배, 그다음에 모든 수도 부품들에게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망코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말하려다 사실은 까먹었는데요. 이런 거기 수도 주름관이 있어요. 이런 거 수도 주름관에는 이렇게 연질의 튜브가 물이 그 안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거기다 유리석영 코팅 돼서 유리망코를 넣어서 제작을 살짝 코팅 구조를 하나 더 얇게 더 튜브를 하나 더 주면은 이렇게 외부의 온도 변화, 겨울 여름 온도 변화에 터지지가 않아요. 잘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타이어나 오토바이 타이어 또는 그 자전거 타이어 이런 데도 살짝 얇게라도 두 겹으로 이렇게 공기 들어가는 데를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공기 바람 들어가는 데 에어 매트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살짝 거기다가 유리석영 코팅 내사를 유리망코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도 적어도 거기 자전거 타이어도 마찬가지. 살짝 이렇게 연질에 이게 살짝 한 번 더 이중 구조로 이렇게 튜브를 주면은 얇게라도 들어가면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외부 연도에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물놀이용 튜브도 그렇고요. 그 구조 구명조끼 같은 것도 안에 공기 들어가고 바깥에 공기 들어가고 이 기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쯤에 그다음에 뭐든 뭐 이렇게 고무보트 같은 거 군용도 그렇고 한 겹 더 주는 거예요. 한 겹 얇게라도 이렇게 주거나 유리석영 같은 데 사람 유리망코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엑셀 같은 제품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일러 엑셀관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속관 이런 데도 뭐 철사, 철근, 모든 금속관, 가스관, 가스탱크, PVC 파이프 이런 데도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망코를 넣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무 같은 종류, 그다음에 고무줄 같은 고무밧줄 이런 것들, 플라스틱 제품들, 그다음에 페인트, 인쇄 잉크 이런 데도 들어갑니다. 염색제 이런데 엔진오일 윤활제 불소형 샤시에서 이거 넣지 마세요. 불소형 제발 부탁합니다.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지 마십시오. 오일 스테인과 제 걸 보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는 건데 SK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지금. 구독자 수도 좋고 조회수도 좋은데 왜 그러신지. 페이스북에는 저기 구독자 수가 5,000명 되는 외국인이 없나 그걸 보시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이런 구리에도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망코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대 광맥가드레스 또 정세영 교수팀이 이거 기술은 다른 거 설명해 놓고 이걸 넣으시는 거 아니죠. 부식되지 않는 구리.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구리, 철사, 철근, 알루미늄, 그다음 모든 구조, 금속 구조에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좋습니다. 또는 페인트 코팅이 들어갈 수 있는데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넣어가지고 페인트 코팅을 해줘요. 뭐 구리다, 알루미늄이다, 철사, 철근에다가 페인트 코팅을 해줍니다.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일단 모두 고무, 금속, 플라스틱에도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철판에도 유리석용 코팅 제사람 유리막골 넣어서 제조하고 항공기용 어떤 철판이나 금속에도 거기다 안팎으로 페인트 코팅을 해서 하거나 가스관 가스 탱커에다 그러면 페인트 코팅을 여러 하고 유리석용 코팅 제사람 유리막 코팅제로 여러 겹 코팅을 기타 다른 코팅제로 이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 처음 부터 끝까지 자동차 색깔이 깨끗하고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든 볼보든 어떤 토요타든 이것은 GM이든 어떤 크라이슬러든 어떤 데서도 이 기술을 쓰지 폭스바겐이든 쓰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할 때 가로세로 높이로 철사나 철망 같은 거로서 이렇게 가로세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나무 그 뿌리 구조를 건축 콘크리트 타설할 때 만들기 위해서 철근은 좀 무겁잖아요. 그럼 이거는 철사나 철근은 좀 가벼우니까 철망은 가벼우니까 가벼운 걸 선택해서 안에 넣어서 콘크리트를 강하게 이어주는 결과를 갖습니다. 그럼 소재가 틀리게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럼요. 소재가 합성섬유 실이라든지 합성섬유 나일론이라 다른 종류의 소재를 이렇게 동일한 원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보면 이게 모든 유압 구조입니다. 브레이크 유압인데 액상이 판을 밀 때 홈을 좀 파주면은 이게 파워가 세집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의 그 어떤 그 브레이크 패드 모양인데 작은 크기, 중간 크기, 큰 크기 이런 식으로 힘이 증폭되는 구조를 갖는데 브레이크 패드의 모양대로 만들거나 페달 브레이크 페달을 모든 페달을 앞으로 구부려서 힘이 앞으로 진행되게 만들어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안의 모양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크고 중간 작은 거 압을 세게 만들어 줍니다. 자전거 페달도 지그재그 영수절을 넣어서 파워를 세게 하는 기술을 씁니다. 모든 자동차 타이밍 벨트나 모든 산업용 벨트에 여기에서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그 다음에 어떤 자전거의 타이어와 모든